자,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제 직전 보강 스타일로 선생님이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원래 직전 보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수업을 좀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수업을.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별 수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야. 수업을 좀 진행을 해서 그 전날 선생님이 좀 인사이트를 좀 보여준 다음에 다음날 시험에 나오는 거. 보통 그걸 좀 지향하는 바인데 여기 학원 시스템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봐봐. 너 국어 시험이 언제야? 28일. 다행이네. 28일. 그럼 너는 이제 직접 먹을 월요일 날 해야겠네. 그죠? 28일 화요일이에요. 왜요? 거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날에 세 과목을 봤는데 학교 끝나고 또 여기까지 왔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직접 보강 안 해? 직접 보강 안 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세과 뭐 보는데? 근데 중국어랑 아마 생명이어서 중국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국어 하는데 중국어? 쥐팔로마 같은. 자, 직접 보강 이제 스타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부득이하게도 본인들이 이제 27일 날 시험을 보죠. 그죠? 27일 날 시험을 보죠. 이게 개사고예요. 27일 날 시험 보는 학교가 5개입니다. 5개. 네, 선생님이 다른 지역도 하나를 하고 와야 돼요. 다른 지역의 수업을 하나를 하고 와야 돼. 이건 뭐 오전에 한다 치고. 오전에 한다 치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니면 오후에 한다 치고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선생님들 확보되는 시간이 한 2시부터 한 10시 정도가 이제 러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2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좀 10시, 러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5개 중에서, 이제, 한 4개 정도가, 요 타임에 끝나야 돼요. 요 타임에 끝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보통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업도 일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수업도 좀 일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수업과 더불어서 또 문제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 수업을 일부라 생각하고 문제를 좀 주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원래 보통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거꾸로 돼 있고 문제는 나 없어도 풀 수 있잖아. 그잖아. 그래서 보통 이게 좀 거꾸로 돼 있는 편인데 이제 이 4개의 학교를 여기 이제 다 쑤셔 넣으려면 자,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6시부터 8시, 8시부터 10시. 존나 아름다워요. 그죠? 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부득이하게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범위가 좀 많니? 범위가 존나 많아. 그죠? 그래서 내가 통합으로 수업할 수 있는 타임들이 몇 개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때 선생님이 1학년이 몇 개지? 1학년이 하나, 둘, 셋, 아마 3개일 거예요. 3개. 1학년이 3개일 텐데 그 1학년 3개 있죠? 1학년 3개. 1학년 3개를 이제 내가 문법이 이제 같이 껴있으니까 문법을 2시간을 다 몰빵으로 같이 좀 해버리고 2시간 몰빵을 좀 같이 해버리고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이 너네 정명고 얘네를 3시간 할 겁니다. 이해됐어? 3시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총 한 3시간 정도 비잖아요?
그죠? 3시간 정도 비잖아. 그 3시간 비는 시간대 이제 각 학교별 이렇게 좀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너네는 이제 여기 와서 문제를 푸는 게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만든 파이널 문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간고사 풀 세트를 선생님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 형식이랑 매우 흡사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잘 출제를 해서 올 테니까 그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민이 나봐 잠깐 볼래? 선생님이 월요일 날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오전에 그 상춘곡이랑 그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내가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아서 선생님이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거 수업을 진행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직접원가 스타일로 마음의 달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죠? 그죠? 정리를 해놨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음의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주제 한번 봐볼래? 주제를 보면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어. 일단 이게 중요해.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이걸 할 거야. 승화를 할 거야. 일단 이게 첫 번째 주체 포인트. 근데 이제 승화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의미를 어떻게 인지하게끔 하는 거야? 플러스로 인지하게끔 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거 꼭 좀 이해하고 있으세요. 이런 거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즉 상처 입은 경험이라고 하면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부정적인 경험이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좀 긍정적으로 좀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승화라는 건 뭐를 좀 전제할 수 있냐면 인식 변화라는 걸 좀 전제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납득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화자가 깨달은 내용이 뭐였지? 어떻게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인식 변화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깨달음. 얘들아, 그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이런 거야. 이게 달, 빛. 근데 여기서 이 달이라고 하는 요소가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절대적인 존재로 좀 묘사가 된단 말이야. 왜? 얘한테 절을 하고 뭔가 기원을 하게 되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절대적인 존재들은 불구하고 이 달빛도 뭐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꺾인다야. 달빛도 꺾인다. 그러면 달빛도 꺾인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생각했던 존재일지라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경험, 이 문제가 존재하는 이 꺾인다는 경험이 결론적으로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이 꺾인다가 거기도 적혀 있지만 뭐라고 이어져?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보름달이라는 게 보름이라고 하면 한 달에서 보름이면은 며칠이에요? 15일이죠. 그죠? 그러면 절반이 지나야, 그러니까 절반이 꺾여야 보름달이 된다. 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충만함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된다. 라는 걸로 인식이 변화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얘가 기존에는 전부 다 암울한 마음이에요. 암울한 마음. 그래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망꽃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망이 잊을 망자거든. 그러니까 지금 번뇌와 힘듦과 속세에 좀 많이 약간 치이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좀 잊고 싶다는 어떤 내적 소망이 드러난 시어긴 한데 기억이 안 나서 들어봐봐. 그런 시어긴 한데 그 망꽃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얘가 뭐라 하냐면 망꽃을 굉장히 가득 펴 있어서 거기 보름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다고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는 암울한 마음이었다가
여기에 보름달이 떠서 기울어짐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처럼 기울어진다는 것. 그쪽이 굉장히 무겁고 많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그쪽이 보름달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내가 뭘 겪게 되냐면 내적 충만함, 즉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거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음의 대조적 형상화로서 상처받은 마음,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상처가 사라진 마음은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했다라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정도 인지하면은 마음의 달 파트에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 뒷장 한번 넘어가 볼래? 그랬을 때 화자의 역설적 깨달음 보이지? 한 달은 반으로 꺾어야 충만한 보름이 된다. 즉 사람은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선생님이 OX 퀴즈 문제 집어넣어놨으니까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리. 근데 보리는 좀 이따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으로. 봐봐. 거기 꽃이라고 있지. 꽃. 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대적 배경이 언제예요? 이거 대답이 나와야 돼? 일제강점기. 우리 내신이니까 알고 들어가자고.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작가 보니까 작가가 누구야? 이육사야. 그러면 어조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성적이겠어? 아니면 조금 부끄러워하고 여성적이겠어? 그럼 공격적이고 남성적이다. 공격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저항적이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남성적 어조가 조금 있다는 거. 좀 단호하죠. 그죠? 근데 이거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 공간에 대한 의미 좀 드러낸 거거든. 공간에 대한 의미. 공간이 일단 동방이라고 나와요. 그죠? 동방. 근데 이 곳이 어디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어. 우리나라. 자, 여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속성을 좀 규명을 해보자면 여기는 뭐도 안 내리고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뭐가 끝난 곳이야? 하늘이 끝난 곳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동방이라는 국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냐면은 좀 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공감 가능하죠? 그럼 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극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랑 좀 맞닿아 있어? 이 일제강점기랑 좀 맞닿아 있다라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모의고사 강의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이 분필 색깔 내가 고정을 해놨거든? 고정을 해서 이제 보기 좀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냐면은 부정, 긍정, 긍정의 추가 의미, 부정의 추가 의미는 노란색으로 써요. 항상.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니들은 알아서 필기해. 알았지? 오케이? 난 이 내용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떤 워딩이 나오게 되냐면 여기 오히려라는 워딩이 나오게 돼. 그럼 오히려라는 건 기존의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난다는 소리겠지. 그랬을 때 오히려 이 꽃이라는 거는 어떻게 피어있대요? 빨갛게 피어있대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꽃이라는 게 빨갛게 피었다는 건 얘가 긍정적이라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거야? 긍정적이라는 소리고 얘가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소리겠지. 근데 그 생명력을 뭐를 통해서 드러냈어? by 색깔. 색채어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거 좀 전제를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극한 상황에서 반드시 피어나는 꽃을 설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담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우리 생명력은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뭐가 도래할 것이다? 광복이 도래할 것이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꽃 맹아리가 움짤움짤 거린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봐봐. 이 꽃과 연결된 시어들. 그러면 이 연결된 시어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시어가 존재하냐면은 꽃, 맹아리 이런 것들 있지. 이해했어? 그러면 동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이거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어라고 한다면은 북쪽, 툰드라, 찬, 새벽.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연결된 시어들 다 인지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더불어서 봄을 알리는 소재도 존재하는 것 같거든? 무슨 때? 그렇지, 제비 때. 이해는 무슨 말인지? 제비 때도 존재하는 것 같아. 나도 됐죠? 오케이? 자, 그런다고 했을 때 꽃맹아리 막 움짝거리는 상황에서 거기 뭐에 취했다고 하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뭐? 기쁨? 하여튼 그렇지. 하여튼 기쁨과 뭐에 취한 회상의 무리들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거기 제비떼와 더불어서 회상의 무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상의 무리들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요 무리들아라는 걸 봤을 때 뭘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럼 일단 구체적 청자를 설정을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자, 근데 여기 회상이라고 했잖아. 회상.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럼 회상이라는 건 뭔가 과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근데 이 회상의 무리들이 현재의 사람들이 아니면 미래의 사람들이야? 그렇지. 미래의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래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이 미래라는 게 뭘 상징을 할까? 미래라는 게 뭐가 된 사회? 광복이 된 사회. 그럼 이 회상의 무리들은 당연히 이 긍정적인 면모를 좀 드러나겠지? 왜요? 광복이 된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 회상의 무리들을 오늘 어디서 불러보시겠대? 여기서 내가 불러보노라 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내가 여기서 불러보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도래하게 될 미래를 상징을 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거랑 가장 딱 들어맞는 구절이 쉽게 쓰여진 시에 있는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정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뒷파트의 OX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익숙한 지문 중에 하나에 되게 빨리빨리 나가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1대1로 좀 문제를 봐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스노우맨입니다. 스노우맨. 자, 스노우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기 일제강점기 설정한 것처럼 우리가 미리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배경이 뭐지? 무슨 사회일까? 그렇지. 치열한 경쟁사회예요. 근데 경쟁사회가 마냥 나쁜 건 아닌데 이 경쟁사회는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여야 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 왜 부정적으로 보여야만 할까? 이 경쟁사회가 뭐를 고려하지 않을까?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 경쟁사회가 부정적인데 이게 왜 부정적이냐면 비인간성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혹은 예시라고 하는 게 제목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스노우맨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냥 웃고 있는 눈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뭘 좀 불러일으킬까? 아이러니를 불러일으켜요. 왜? 절대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이면적으로 본다면 이 이면적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이면적으로 본다면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 매몰되어 있는 정말 이 바쁜 현대인을 상징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남자라고 한다면 개 죽은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유대리였나? 맞죠? 개 죽은다는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남들의 폭력성을 좀 여실히 드러내는 작품이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바라봤을 때 비인간성이다. 즉, 이 이면적인 의미로 이 스노우맨이 뭘 상징을 해? 스노우맨이 정확히 말하면 이 지문에서는 그냥 이걸로 고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 희생자입니다. 경쟁사회 희생자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눈의 상징성. 아, 눈 중요하지. 눈의 상징성. 일단 첫 번째로 고난과 시련이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왜? 출근할 때 자연재해급으로 오니까 출근이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럼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 다음에 이 참 웃픈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웃픈 현실? 배달해 주시는 분 있잖아. 그죠? 그분이 명언을 남겨요. 먹고 살기 위해선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현대인의 삶의 애환을 조금 드러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다고 했을 때 이 눈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현대 사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출근하는 남자잖아요, 남자. 이 남자가 이 띠용하는 파트가 존재해. 무슨 파트냐면 이 중국집. 요 파트에서요, 선생님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건 긍정 부정을 좀 부여하는, 굳이 부여하는 부정이긴 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정도 힘든 상황을 상징할 수 있으니까. 납득됐어? 근데 이 파트에서 좀 뭐가 존재하냐면 본능이 뭘 앞서는 거야? 뭐? 그렇지. 이성을 앞서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마치 세상이 나에 대해서 트루먼 쇼를 하는 것 같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런 파트가 존재한다는 거.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봐봐. 이 상황에 따른 남자의 심리라고 했을 때 과장의 문자를 보았을 때, 그럼 과장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장 상사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그럼 직장 상사의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를 받으니까 좀 어떻게 되지? 압박감과 부담을 좀 느끼게 되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2시가 될 때까지 계속 눈을 치웠을 때 힘들고 지쳐서 뭐 하고 싶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중국집에 전화할 때는 전화가 이거 될라나? 말이 되나? 갑자기 어디가 여기 더러운데요? 거기 배달됩니다. 레전드였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쿠폰의 기능. 결론적으로 이제 배달이 됐잖아. 그지? 쿠폰의 기능이 뭘 상징할까? 쿠폰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중간중간에 약간 웃을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눈이 치우면서 가야 될 정도로 만약에 내린다고 한다면은 배달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게 현대사회에서 아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배달이 되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인간적으로 약간 좀 비극성도 비극성이지만 좀 해악성도 좀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현대 소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중점이겠어? 인물이 중점이겠지.
그럼 여기 이제 남자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유대리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럼 봐봐. 이 남자라는 표현과 유대리라는 표현이요. 요거 자체만 봐도요. 부정적이에요. 왜일까요? 한 사람의 고유 명사로 불리는 게 아니라 보통 명사들로 불리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좀 보자면 얘는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은 사회의 부분으로서 개인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될수록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왜? 가락 끼우면 그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그럼 남자랑 유대리 무슨 관계예요? 경쟁 관계죠? 이해했어? 경쟁 관계죠? 근데 유대리는 조금 더 특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얘는 무슨 자야? 희생자야. 왜? 사체로 발견되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좀 면모가 드러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좀 잊으면 안 되는 친구가 남자와 유대리. 그리고 한 명 더 있다 생각하면 이제 배달원까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대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스노우맨의 의미 선생님이 적어놨으니까 그거 좀 인지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결말 파트 아마 학교에서 다 했을 거예요. 결말 파트. 이 결말 파트가 굳이 따진다면은 무슨 결말 형태야? 열린 결말 형태.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적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좀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잖아. 원래 보통 직정 보강할 때 이 정도 스피드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 좀 지문을 좀 보거든 같이. 교재 있는 지문 좀 같이 보는데 다른 작품도 껴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오늘 2시간은 무조건 너네 1대1로 좀 문제를 30분씩이라도 좀 봐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보리는 좀 이따 합시다. 다음 질문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윤손도의 만응입니다. 만응. 아, 만응 중요하죠. 만응 중요하죠. 이건 지워볼게요. 얘들아, 윤손도의 만응. 일단 고전시가다 보니까 직전보강이야. 아, 그렇다. 직전보강 이걸로 대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합니다. 하는데 직전보강 스타일. 자, 만응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항상 뭐를 정하고 시작을 할까? 말을 정하고 시작할 것 같아. 이 윤손도 만응이라는 작품의 테마는 뭐로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연, 친화라고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당연히 긍정적에서 부정적이겠어? 긍정적일 거고. 그럼 자연물과 반대되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속세라고 하죠. 그렇지? 그 속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해줘야 되는 행동 영역은 자연에 해당하는 시어가 어떤 시어인지, 그 다음에 속세에 해당하는 시어가 어떤 시어인지,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존재한다는 거.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만응이라는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만응이라는 작품이 일단은 자연친화라고 했는데 이 자연친화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강호 뭐라고 부를까? 강호, 즉 강과 호수, 즉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뭘 느낀다? 정서를 느낀다. 그래서 강호한정이라고 보통 언급을 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자연친화인데 얘만 등장해요? 그럼 육수를 배우면 안 되지. 그죠? 집중하세요. 졸면 뒤집니다 나한테. 자, 자연친화인데 플러스 뭐도 존재해? 누구 짱이라 그래요? 임금 짱이라 하지. 그지?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유교적 뭘 붙일까? 충이라는 걸 붙일 거야. 그럼 유교적 충이라는 걸 붙이는 순간 결과값이 뭐로 튀어나와야 될까? 강호? 가도라고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 이게 강호 가도야.
자, 여기까지 납득됐니? 강호, 가도.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요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 상황. 그럼 그때 이 산수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띠집, 이제 초가집이라는 표현이지. 초가집이라는 거를 원래 원칙대로 좀 따지면 가난한 현실이라는 테마를 입힌다고 한다면은 얘는 좀 가난한 현실로서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테마가 지금 뭐로 찍혀 있어? 자연처럼 찍혀 있지. 그러면 산수랑 초가집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라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긍정적이야. 근데 이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모르는 사람들 왜 대비입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어떠냐면요. 어떻게 웃어요? 비웃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비웃는다고 할까? 긍정적 상황일까? 부정적 상황일까? 부정적 상황에서 비웃는다는 표현을 쓸 것 같아. 그럼 비웃음이라는 걸 부정으로 본다면 누가 웃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웃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도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부정이라 봐야겠지.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속세에 해당하는 시어다 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이 속세에 해당하는 시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뭐에 좀 중점적인 초점이 잡혀 있냐면은 세속적 욕망. 예를 들면 뭐 있어?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세에 해당하는 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뒤에 뭐냐면 어리석고 이 워딩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 그죠? 어리석고 시골내기. 질문.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화자. 그지? 그럼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는 상황이야? 자연에 있는 상황이지. 그럼 화자가 자연에 있으니까 시골내기라는 거, 자연. 긍정. 근데 이제 어리석고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어리석고라는 워딩을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무슨 적 표현? 겸손한 표현. 이라고 내가 뭘 붙이는 거야? 해석을 그냥 붙이는 거야. 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니까.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뭘 처먹으면서 살아요? 보리밥? 풋나무를 처먹으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바위가에서 아주 슬같이 논대. 아주 존나 재밌게 논대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마도 인천 한흥을 뭐 할 데가 없대? 비길 데가 없대. 이해했어? 그럼 자연 속에서 누리는 이 즐거운 흥취를 비할 데가 없다는 거야. 고개 들어. 나 보면 돼. 내가 지금 질문 다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누군가가 삼공보다 영정? 좌의정? 우의정? 보다? 훨씬 더 뭐가 좋대요? 자연이 좋대요. 이해했어? 근데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보다도 낫다 그래? 천자, 만승보다도 낫다 그래. 그래서 선생님의 해석을 어떻게 썼냐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딱 속세에 해당한 세속적 욕망의 대표적인 사례들. 뭐랑 뭐? 권력과 부.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부와 명예죠. 그치? 선생님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만승이라는 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 천자, 임금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해들이 무슨 말이지? 그보다 더 낫다는 거야. 자, 비교적이네. 비교하는 형식을 활용을 해서 그만큼 뭐가 좋다는 걸 드러내는 거야. 자연 속에서 노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30이랑 만승 생각을 해보니까 아따 이 소부랑 누구? 허유. 이 시방세대 이 시방세대 아니지. 이 양반들이 굉장히 어떻대? 야같대요. 극찬이죠. 그죠? 제일 처음으로 뭘 아는 사람이야? 자연 속에서 노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 혼자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주 얍삽한 새끼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보자. 선생님이 이제 좀 레전드로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성격과 여기 이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의 성격을 좀 규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아가요? 아니면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 바쁘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까? 부지런하게라고? 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왜요? 속세니까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럼 얘는 이퀄 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여유로움이 없다.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까지 표현도 괜찮을까? 속도와 효율을 중시 여긴다. 납득? 이게 너네 모의고사 내용이야. 마지막 내린 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납득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쪽은 반대로 조금 어떤 삶이냐면 조금 게으른 삶이에요. 게으른 삶. 그럼 얘는 뭐가 있는 상황일까? 여유로움이 있는 삶이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화자 본성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요, 이쪽. 이게 이퀄 누구야? 화자야. 이게 화자 본성이야. 아, 너무 짧아가지고 쓰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럼 이게 화자의 본성이야. 그러면 이런 본성을 누가 알아? 이거 하늘이 안다야.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어떻게 태어난 거야? 게으르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 관련된 일을 맡겨 안 맡겨? 아무것도 안 맡겨.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안 맡겨. 그 아무것도 안 맡기니까 다만 뭐 할 일이 없는? 다툴 일이 없는 뭘 맡겼대? 강산을 맡겼대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다툴 일이 없는 강산만 맡겼대. 나도 됐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고 시가 끝나면 아마 얘는 바로 아메리카노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사약이야. 이해했어? 그럼 누구 한번 쫙 한번 빨아줘야 돼? 임금 한번 쫙 빨아줘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임금 우쭈쭈쭈쭈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 덕분이다. 그래서 아주 희대의 명문장을 얘기를 하죠.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지? 아, 갚고자 하여도 뭐 할 수가 없대?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질문해보자. 뭐를 갚고자 해?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갚을 뭐가 없다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유교적인 도리로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갚아야 돼. 그럼 내가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옆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 혹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자, 프린트 가봅시다. 자, 주제 보면 자연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해 좀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니? 자, 근데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한 게 나머지 전부 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니까 그냥 읽어보면 그렇군 끄덕끄덕 하고 끝나요.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은. 아, 진짜 지금 한번 스캔해봐. 스캔. 그럼 다 이렇게 되지 않니? 그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런다고 했을 때 거기 분수 있지. 분에 대한 생각. 이게 분수에 대한 생각이거든. 이 생각에 대해서 변화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봐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거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개입이 안 돼? 왕이 개입이 안 돼. 근데 그렇게 분수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왕님께 감사합니다. 나중에 맨 끝에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봐봐. 이 분수라는 게 어리석고 시골 내기여서 내가 뭐 할 수 있었다? 자연 속에서 살 수 있었다. 였다가 이게 뭐로 바뀌게 돼? 임금 덕분에로 바뀌게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것까지 인지하면은 아마 만능에서 더 볼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정도까지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모닥불까지 한번 보고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 자, 이 모닥불의 상징성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 모닥불의 상징성. 자, 여기는 온갖 잡화가 모이는 이라고 일단 인지해 주세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 온갖 잡화가 모인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해? 이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온갖 잡화가 모이느니 왜 긍정적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편견이 있어 없어? 없는 상황. 그럼 모두 다 뭐 하는 상황은 평등한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등과 합이 존재한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사물, 이 온갖 잡화를 뭐뭐 도 쉼표 지랄 졸라 많이 나오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운율과 주제를 강조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화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봐봐. 이 온갖 잡화들이 모였어. 그러면 이 온갖 잡화들이라는 거에 봐봐. 봐봐. 이 잡화 그 자체로 보자면은 부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되면 시인이 바라볼 때 이거 보잘것없는 이라고 인식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보잘것이 없어. 근데 공동체 속에서 평등과 화합을 이뤄내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닥불이라는 걸 이뤄냈잖아. 그죠? 근데 이 모닥불이 뭘 상징을 해? 모닥불이 타인에게 뭘 주는 거야? 온기를 주는 요소인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타인에게 뭘 건네는 상황? 의미 있는 시선이나 의미 있는 생각, 그리고 따뜻한 시선, 따뜻한 생각, 혹은 연민 같은 걸 보내게 된다는 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가 사실 2연의 내용이었고요. 자, 근데 CF하고 이제 이 모닥불이, 잘 봐. 모닥불이 시선의 뭐라고? 주체. 시선의 주체로서 뭐를 봤대? 슬픈 역사를 봤대. 슬픈 역사를 봤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슬픈 역사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때 그 슬픈 역사를 얘가 다 봤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모닥불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슬픈 역사라는 게 존재해. 근데 그걸 전부 다 싹 다 결론적으로는 이겨내온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슬픈 역사라는 걸 다시금 얘기하면 좀 비극적이었던 공동체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이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땐 이게 원래는 이국사 꽃에 딱 연계되었어야 하는 시예요. 길이도 적당하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조금
명확하게 꽃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현대식 느낌이 나는데 이 모닥불 같은 경우는 산문으로 돼 있잖아. 산문 형태로 쭉쭉쭉 긴 줄글 형태로 돼 있잖아. 그죠? 그 차이점까지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얘가 사실 누구랑 엮였어야 돼? 꽃이랑 엮였어야 돼. 근데 이제는 시험표를 보면 꽃이랑 뭐랑 엮을 것 같아? 쉽게 쓰여진 시랑 엮을 것 같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체 지문을 나름대로 복습을 했습니다. 나도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뒷시간 때는 이제 보리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근데 보리 지금 설명을 할까, 그냥? 지금 설명을 하고, 조금만 늦게 쉽시다. 알겠죠? 조금만 늦게 쉬고, 보리 마저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너네한테 파이널 문제와 더불어서 좀 1대1로 30분씩 계속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다 체크할 거예요. 알겠죠? 한 명씩.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 보리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한번 봐보자. 아이, 목이 너무 아프네. 이 볼이라는 작품은 사실 다른 작품이랑 좀 엮어서 선생님이 외부 작품을 생각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보리타작이에요. 보리타작. 정약용 씨의 보리타작인데 봐봐. 이런 거야. 자, 갑니다. 일단 봐봐. 거기 보면 일단 이 볼이라는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일단 이거 주제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 이거 수필이잖아요, 수필. 주제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 주제가 뭐예요? 보리의 생명력. 이해했어? 보리의 생명력. 그리고 얘 언제 종을 뿌리죠? 늦가을. 그냥 정확히 말하면 그냥 조금 좀 러프하게. 아, 가을 말고 좀 더 가. 겨울에 뿌리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명력과 그걸 견뎌내고 얘가 성장을 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인내력이 존재한다는 소리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하고 싶다? 예찬하고 싶다. 한번 봐봐. 예찬한다는 거는 이 보리를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 긍정적으로 인지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보리와 관련되어 있는 서술어나 수식어 전부 다 뭐야? 긍정적으로 튀어나와야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게 지문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납득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보리를 심고 보리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전개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보리를 이제 너라고 부르는 이 애를 이제 의인화를 했단 말이야. 의인화를 해서 이제 말을 건네고 있거든. 이해했어? 다시 의인화를 통해서 말을 건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굳이 싫어하는 대상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너라고 부르는 포인트가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뭘 좀 드러낸다?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 이 친밀감을 좀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일단 작품 구성은 일단 첫 번째부터 쭉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좀 제낀다고 하고 이 보리의 특징. 왜냐면 2번에서 내가 보리를 한 적이 없거든. 그치? 2번에서 보리를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 보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두 수확이 끝난 장소에 다시 시도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럼 작물의 수확이 다 끝나고 보통 가을 때 추수하잖아요. 그치? 추수를 다 끝나고 다시 뿌리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잠깐 봐봐. 그러면 이거를 보리가 갑자기 우르르 깍꿍 하면서 지 혼자 훅 이게 빠져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거 심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리 심는 사람은 뭐라 하게? 농부요, 농부. 그럼 봐봐. 그 보리를 길러내는 농부래.
농부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긍정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농부는 저렇게 말하면 이거는 100%일 것 같아. 정성이 존재해요. 정성. 이해했어? 그럼 정성적으로 왜 정성스럽게 그걸 하냐라고 하면 희망적인 뭐를 기다리는 거야? 봄을 기다리는 거야. 뭐를 거둬들일 계절? 거둬들일 시기? 보리를 다 거둬들일 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 보리가 피어나는 환경 있죠? 이 보리가 피어나는, 보리가 자라는 환경. 봐봐. 너 이거 지문을 안 읽었어도요. 요 구절을 한번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 자라는 환경을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동식물이 내가 좀 해석해 쓸게. 동식물이 사라지고 서리가 내리는 풍경이래. 이해했어? 그럼 서리가 내리는 좀 적막한 풍경이래. 내가 지금 세 개의 자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부정이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감정을 선생님이 좀 얘기한다면 이렇게 좀 얘기해도 괜찮을까? 조금 쓸쓸하고요. 이해했어? 조금 황량해요. 여기는 공감이 돼? 오케이? 그런 장소야. 거기에서 뭐가 자라는 거야? 보리가 자라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칼날같이 되게 추운 혹독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뭘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랑 똑같냐? 이육사 꽃이랑 똑같잖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 세트라고 한다면 꽃, 다음에 수필로 보리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사실 쉽게 쓰여진 시 꽃, 보리 요렇게 세트를 구성하면 딱 모의고사 세트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통 세트를 구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좀 띵똥한 선생님이다. 아마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아니면 이육사 꽃 하나 박아놓고 보리 박아놓고 다른 외부 지문을 툭 박아두는 거야. 일제강점기 시인의 작품으로. 아니면 아예 완전 반대로 생명력이 너무 충만한 작품으로. 이해진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그렇게 출제를 할 것 같다는 거. 자,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봐봐. 이 보리의 특징이 모두 수확이 끝났을 때 다시 시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리의 속성을 좀 규명을 하면 첫 번째는 희망이라는 게 존재해요. 누구로부터 희망을 상징을 하지? 농부로부터 희망을 상징하지. 왜? 봄에 다시 뭐 할 거니까? 수확할 거니까.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생명력을 상징하겠죠. 왜?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억세게 뿌리는 막 밑으로 뻗치고 팔을 막 뻗는다고 얘기를 하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뭐랑 좀 이어지는 거야? 생명력과 좀 이어지는 거지. 보리가 온 동산을 다 뒤덮는데.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 희망을 바탕으로 얘 이제 수확이라는 걸 할 거란 말이야. 수확인데 얘도 어쨌든 곡식이잖아요.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고개를 숙이는 게 마치 뭐와 같아? 성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성자와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지문이 끝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요 정도 정리하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서사문학 같은 경우는 잘 들어. 서사문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해야 되면 읽고 풀어야 돼. 반드시. 이해했어? 서사문학 무조건 읽고 푸세요. 제발 읽고 푸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직전보강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이런 얘기를 못 해줄 것 같아서 좀 여유로울 때 요 얘기만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우리가 작품을 만나볼 때 아마 일바따로 만나게 될 작품이래. 그 시험 문제라고 했을 때 일바따로 만나게 될 문제 유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당연히 표현상의 특징 혹은 서술상의 특징일 거예요. 맞죠? 이건 책에다가 나중에 꼭 필기해두세요. 아시겠죠? 이거 완전 본질적인 생각이야. 자,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은요, 항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문학적 개념어가 앞에 튀어나오고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 효과나 혹은 맥락이 튀어나와요. 이런 거지 않을까?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디까지 읽고 딱 끊는 부분이 존재할 거라는 거야. 나도 돼서 무조건 선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원래 이 문제를 풀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자, 원칙이 뭐냐면 원칙은 여기부터 판단하는 거야. 효과랑 맥락. 이해했어? 그러니까 봐. 뭘 사용인지 모르겠는데 대상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낸대. 그럼 이 지문에서 대상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게 없어. 그럼 앞에 이 문학적 개념 뭐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판단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를 판단하냐면 이 문학적 개념을 두 번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하물며 봐봐. 실제로 여기 존재해. 얘가 만약에 존재를 해. 그럼 존재를 하면 어느 문장이나 어느 표현을 딱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거기 드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드러나 라는 걸 모두 찾고 한 문장이 되지? 아마 보통 한 문장에서 두 문장에서 그게 드러나거든? 그럼 거기 모두 찾고 거기에 요 개념어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있어. 그럼 역설적 표현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해당하는 효과나 맥락이 존재하는 구절을 찾는 거야. 그 거기에 보고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야? 역설적 표현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행동이 줄어들게 되면 그 표현 어디 있지 하고 두리번거리는 게 줄어들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항상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원칙이라고 하면 항상 뭐가 존재하겠어요? 예외가 존재하겠죠? 이해했어? 이게 세트야, 세트. 오케이? 예외라고 한다면 이게 1번이겠어? 아니지. 어디가 1번인 거야? 개념어가 1번인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효과 맥락이 2번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게 잘 봐. 요 2번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 존재해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 가령 예를 들어 볼게. 두 가지 케이스. 즉, 주제를 강화하거나 형상화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 모습,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 시라면 무조건 뒤져도 맞는 내용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걔네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혹은 이런 것도 있지. 봐봐. 이게 이제 무조건 성립을 하는 뭐라면? 시라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산물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음성 상징어를 활용을 할 때 효과가 뭐야? 생동감,
현장감.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봐봐. 생동감과 그 현장감이 어느 쪽에 해당해? 효과 쪽에 해당하지. 그 판단할 거야? 판단 안 해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음성상징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생동감이 드러나나? 그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음성상징어가 맞으면 무조건 뒤져도 맞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 예외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학습을 통해서 누적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즉, 뭐일 때 뭐가 무조건 된다. 그런 것들 있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나도 됐어? 근데 그 학습을 통해서 누적하는 것도 선생님이 좀 많이 줄여준 거야. 봐봐. 역설적 표현 사용해서 주제를 이제 강화하고 있다. 주제 강화를 안 되겠니, 그러면? 강화될 거 아니야. 그럼 나 뭐만 찾으면 돼? 역설적 표현만 찾으면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주제를 강화하는 문장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제를 강화하는 문장은 네가 우째 찾아. 다 그러는데.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냥 역설적 표현 그냥 바로 찾아야 한다는 상황.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요거를 선호해요. 모의고사는 요걸 선호해. 근데 선생님 모의고사 는이라고 했지. 그럼 내신은 뭘 선호해? 얘를 선호해요. 왜? 명확하게 작품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표현상 특징 전부 다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좀 볼 거냐면 내용 일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 두 개만 할게요. 많이 안 하고. 내용 일치 문제. 자,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칙은 반드시, 내가 지금 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대. 시에 대해서. 원칙은요. 방향성 오류로 건드리세요. 방향성 오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이건 방향성 오류가 뭘 상징을 할까? 방향성 오류가? 긍부정이에요. 이해했어? 긍정적인데 뭐라 설명하고? 부정적인 설명하고. 부정적인데 뭐라 설명하고? 긍정적인 설명하고. 너 문제보다 졸라 많이 봤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예외로 한번 가볼게. 이게 개빡친 상황. 나 봐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지? 내가 제일 극혐하는 케이스 하나 보여줄게. 라스트 한 방.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피카소야? 이 뭐 하는 짓이야? 이해했어? 이거 말도 안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자, 생각해보자. 자, 이제 우리 생각해볼 거야. 지금 따라와야 돼. 생각해볼 거야. 봐봐. 네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봤는데 이게 다 지워졌어. 이렇게. 다 지워졌어. 그럼 두 번째 읽을 때 똑같이 읽을 거야? 안 되지. 그지? 그럼 좀 다른 인간이 돼야 되지 않아? 여기까지 공감이 돼? 다른 인간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내용을 선지를 바라보세요. 알겠죠? 자, 어떻게 되면 문장이요.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는요. 다 떼고 주어랑 수어만 모으는 거야. 이해했어? 주어만 수어랑 봤을 때만 확인. 이해되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어. 넘어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뒷말과 이어졌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 주어랑 연결된 거 서술어가 개소리인 경우가 있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선지를 좀 길게 만들 때. 납득했어? 그게 선지를 만드는 페이크 기술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나도 그렇게 만든 거 많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판단하냐면 여기를 판단하세요. 거기에 어울리는 목적어야 이렇게.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고 있대. 무엇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무엇이 맞냐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 수식입니다. 요렇게 이해했어? 그럼 수식은요 이런 거야. 자, 수식이 가능한지, 즉 같은 범주의 내용이나 혹은 같은 편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봐봐, 이럴 수 있지? 지문에서는 내가 부정이라고 찍은 수식이 없구나. 서술어야. 이해했어? 근데 목적어가 긍정으로 찍히는 목적어야. 근데 그 앞에 그 워딩을 갖다 붙였어. 일상 언어 논리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안 생겨. 예를 들어서 뭐 밝은 달 문제가 안 생겨. 이해했어? 근데 밝은 게 부정이야. 달은 긍정이었고. 예를 들어서.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즉 이런 거죠. 일상 언어 논리로는 뭐가 없어? 문제가 없어. 일상 언어 논리는 문제가 없는데 지문 맥락상 탈락이 되는 거야. 이거 부정적 어디인데 왜 긍정이 갖다 붙었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요까지가 선생님이 너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거나 한다면은 쌤한테 요청하거나 하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선생님 다음 주에도 계속 영상 찍고 있을 테니까. 알겠죠? 오케이? 부족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계속 영상 찍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